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글로벌 시장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월 벌써 10일이나 지났네요. 음, 네, 지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빠졌던 것 치고는 그래도 말아 올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마이너스 거의 한 1%대로 이제 좀 많이 빠졌다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아마 그 영향이 가장 큰 거는 엔비디아가 어제 1.7%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경신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마 CI 멤버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실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되게 요새 힘이 세요. 아무래도 어제 칩 개발하면서도 그런 신기술에 대한 니즈도 크고 또 이제 최근 월가 리포트 보면 PR이 26배다. 이거는 애플보다 싸다. 뭐 이런 얘기가 그쵸. 나오면서 요새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만 어제 좀 우려 이제 너무 좋은 쪽으로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일 때 음. 아무래도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대쪽, 보니까 그 옵션 물량을 살펴보니까 그 네. 단기 옵션 물량 같은 경우 풋이 이제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뭐 워낙 네. 치고 올라가니까 반대 매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이 오른 만큼 이제 뭐 그쪽 반대 물량도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그 반대적인 어떤 좀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세계은행에서는 세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좀 하락한 모습이 있는데 음, 이게 2020년부터 24년까지 어떤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글로벌 성장 30년 만에 가장 느린 성과라고 합니다. 음. 이 기간이. 그래서 그전까진 당연히 뭐 중국도 있었고 어떤 브릭스라는 이 신흥국에 대한 성장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물론 뭐 코로나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근데 이런 측면이 사실 조금 어떤 불안한 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이제 미경제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좀 회의적이다라고도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2.5선까지는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제 지금 상황까지는 굉장히 골디락스적이고 그 상황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결국 이후의 예측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골디락스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이 나오고 AI가 나오면 성장성이 극대화돼서 올라갈 거다. 라는 그런 너무 골디락스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 지표들을 바라봤을 때는 사실 세계 성장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미국만 강한 이 시점 언제까지?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 지금 옆에 보시면 중국이 뭐 5.2% 전년 대비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리스크도 굉장히 강합니다. 뭐 헝다그룹도 뭐 최근에 파산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 그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은 부동산이 망가지면 전체적인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수요나 어떤 성장성이 일어나야 사실 미국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가 돼버리면 결국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이머징 국가가 일어나 줘야 세계 경제가 맞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거고 미국 경제만 가지고는 사실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해 6월 달과 비슷해서 2.4%로 동일하게 이제 전망을 했고요. 22년도 3.0%, 23년도 2.6% 이어서 3년 연속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에 따라 물론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에 따라 지금 성장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뭐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아니면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약간 지금 무역과 글로벌 무역과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또한 아무래도 이제 대만 쪽이 지금 뭐 보이진 않겠지만 결국 지금 대만 총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 총통 총선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그런 대만과 중국의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미국 쪽으로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를 저희 CIA 멤버분들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고금리가 어쨌거나 지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었잖아요. 뭐 작년 거의 5월, 6월부터 시작된 이 고금리가 되게 지금 미국 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지금 대출 실질 금리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의 뭐 9.8%로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빌리려고 하면 9.8%를 빌리고 지금 돈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 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음, 물론 이 낙관 지수 같은 경우는 91.9로 지금 뭐 11월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게 거의 한 30년 평균으로 따지면 98.2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98.2보다는 아직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거의 70%, 71%까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실 뭐 빅테크야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지금 코비드로 일어난 이런 저축 자금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오히려 신용카드 대출률은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하반기에 결국 이런 밑에 있는 이 계층 쪽에서 약간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결국 이제 위쪽까지 다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뭐 월가에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 골디락스적이고 성장이 올라갈 거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성장보다는 신체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특징 종목을 좀 보시면, 어제는 거의 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빠졌고, 빅테크 쪽으로는 이제 M7 쪽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뭐 1.7%로 지금 AMD까지 이제 2.11%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반도체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28% 빠졌는데, 뭐 일론 머스크가 마약 뭐 이런 걸 했다라는 뉴스였는데, 사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 날 주말간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테슬라가 빠진 연유를 보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죠.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려는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에 따라 실적이 감소될 모습이 미리 선반영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부분이 많이 빠지고 있죠, 지금. 음, 어제 유가도 살짝 올랐는데 에너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아마 소비 감소에 따른 가서 1차적으로 받는 곳이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음, 에너지 쪽이 좀 감소되는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제 역사적 신고가 기록했었죠. 그래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뭐 CS 2024가 지금 이제 개막이 됐고, 그에 따라 여러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이제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 나와서 이 전일 반등했던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폭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적자 폭은 거의 1조 원대로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다만 3분기에 대비해서 4분기에 어닝이 낮아진 측면에 있어서는 좀 너무 반도체주를 우리가 앞서서 좀 밸류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어제 삼성전자도 한 2%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되게 6%까지 올랐으면 HBM 메모리 쪽의 대표 주자라고 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줬으면 참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일 텐데, 어제는 좀 많이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보시면 어제 8% 빠졌는데요. 어제 전체 인력의 25% 해고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은 빅테크 기업 위주로 좀 해고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저축률이나 아니면 뭐 실업률에 나중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매치 같은 경우는 어제 3% 올랐는데요. 그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틴더라고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제 행동주의 투자자인 엘리엇이 약 10억 달러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뭔가 액티브한 투자자가 이제 큰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소식은 분명 좀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에 이제 틴더가 사용자 수가 좀 급감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투자자가 투자했다는 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에 슐럼버거랑
이제 쉐브론 이런 쪽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좀 더 빠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전일 대비 상승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 전반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힌다 안 잡힌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결국 그 경기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네. 어제 그 미국채 3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로는 지금 한 2.0배, 뭐 2.0배에서 2.1배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어제 2.4배, 100명이 있었으면 240명이 입찰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많은 곳이 입찰이 됐고 실질 그 입찰 금리도 4.11에서 이제 4.0으로 낮춰서 이제 금리를 발행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 정도로 되게 견조한 수요 속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입찰이 안 되게 되면 이 금리가 좀 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장 초반에는 이런 10년물 금리도 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견조하게 좀 마무리되면서 수익률은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4.0% 정도에서 위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지금 12월 중순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습니다. 거의 100을 100 초반까지 이제 내려갔었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착륙보다는 너무 연착륙에 대한 기대, 시장의 기대가 너무 크다라는 이런 발언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제 인사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10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 이후로 최고로 올라왔고요. 물론 뭐 지금 10월 달에 106, 107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 강세가 있다는 부분은 만약에 미국 경제가 뭔가 낮아지게 되고 위험해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할 텐데,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테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면 오히려 달러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은 결국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항상 지켜보시면서 달러 인덱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어제 전일을 되게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에너지 정보청에서 좀 오히려 그게 낙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른 어제 77.42불, 1.7% 올랐고 72.24불, W 텍사스유는 이제 72.24불에서 2% 오른 가격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지금 이런 오늘 나올 뭐 CPI나 이제 PPI 지표를 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장을 좀 요약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죠, 시장은. 그래서 워낙 저번 주에 많이 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주 음. 같은 경우도 월요일부터 좀 음. 많이 급등한 측면도 있었고 어제는 그쵸. 그거를 약간 되돌린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 이 이후에 지금 아직 1월이다 보니까 2월, 3월 특히 뭐 3월에 BTFP 종료 구간도 지금 연준 부의장에서 얘기할 거다. 우리 BTFP 종료할 거다라는 이슈도 있을 거고 아마 뭐 셋째 주에 다시 락다운에 대한 이런 얘기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걸 유념하면서 이제 많이 수익 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또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뭐 수익적으로는 좀 많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오케이. 오늘도 이렇게 일찍부터 감사합니다, 김지영 PB님.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서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모두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